구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1988년에 개봉한 영화 아키라입니다. 다음 주인 2024년 12월 11일에 한국에서 재개봉할 예정이기도 하죠. 아키라를 비롯해 공각기동대, 왕리부죽은 오나미스의 날개 등 일본 버블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연달아 재개봉할 예정이라 극장에서 다시 볼 생각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영화 아키라는 이 영화의 감독이기도 한 오토모 카츠히로가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연재한 6권의 만화 아키라를 원작으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에 정식 출판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아니메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위상을 높인 영화인 만큼 빨간 오토바이와 빨간 오토바이 수트를 입은 소년이 등장하는 아키라의 상징적인 포스터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거의 25년 전 영화다 보니 정작 영화를 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재개봉을 맞아 많은 분이 극장에서 관람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내용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키라는 영화 제목이 무색하게도 주인공의 이름이 아키라가 아닌 카네다입니다. 마치 게임 젤다의 전설의 주인공 이름이 젤다가 아닌 것처럼요.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주인공의 이름이 카네다고 아키라의 등장 비중은 의외로 적고 오토바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던 점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 보고 나서도 화려하고도 혼란스럽던 이미지들과 복잡한 SF 스토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어리둥절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키라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초반 오토바이 폭주씬에서 카네다가 오토바이로 슬라이딩 턴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 이후 수많은 영화, 만화, 게임에서 오마주한 대표적인 장면이죠. 또 카네다의 테마 음악 또한 아키라를 상징합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네온 도쿄를 배경으로 폭력적인 폭주 장면이 벌어지고 그 위로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인 제고코의 연주가 흐릅니다. 원작자인 오토모 카츠히로 감독은 아키라의 음악으로 유명 신디사이저 뮤지션이자 작곡가인 토미타 이사오를 추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SF 장르의 신디사이저 음악을 사용하는 건 너무 뻔하고 흥미롭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고민하던 그는 아키라를 만들 때 자주 들었던 게이노 야마시로 구미라는 민속음악 그룹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음악이 아키라에 꼭 맞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야마시로는 전문 뮤지션이 아닌 교직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락 방법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키라를 위한 음악을 부탁했고 그의 승낙을 얻기 위해 처음에는 2곡만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사실 더 많은 곡이 필요했지만요. 야마시로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부탁한 뒤 전체 영화와 스토리보드를 보여주었고 결국 아키라에 매료된 야마시로가 모든 악곡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미래 도쿄의 모습을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음악 장르인 가물란으로 연주되는 카네다의 테마 음악은 이 영화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키라를 말할 때 이 음악은 빼놓을 수 없죠. 작품의 전체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8년 7월 16일 도쿄에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도쿄가 파괴되었다고 알려졌죠.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2019년 새롭게 빌딩들이 들어선 네오도쿄를 배경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16살의 카네다입니다. 카네다는 같은 직업 전문학교를 다니는 15살 테츠오를 포함한 친구들로 구성된 폭주족을 이끌고 있죠. 어느 날 카네다의 패거리가 다른 폭주족과 다투며 질주하던 중 테츠오는 도로에 서 있는 얼굴은 늙었으나 아이의 모습과 목소리를 지닌 이상한 존재를 피하려다가 크게 다칩니다. 곧이어 출동한 군대는 테츠오와 그 아이를 비밀 초능력 연구소에 데려가죠. 그 아이는 정부의 실험으로 초능력을 지니게 된 타카시였고
다른 초능력 아동으로는 예지력을 지닌 키요코, 강한 정신력의 마사루, 그리고 절대적 에너지의 아키라가 있습니다. 사실 1988년의 도쿄 붕괴는 제3차 대전이 아닌 초능력 아동 아키라의 가공할 초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초능력 실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3차 대전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죠. 시키시마 대령의 지휘 아래 초능력 연구소가 운영되었고 아키라의 힘을 제어하기 위한 아키라 프로젝트도 그가 담당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각종 검사와 실험을 당한 테츠오는 초능력을 각성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던 테츠오를 카네다가 늘 구해줬는데 테츠오는 오히려 카네다에게 열등감을 품고 힘을 갈망해왔습니다. 그런 테츠오에게 초능력이 생기자 테츠오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 행위를 일삼으며 영웅이 된 기분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아키라의 절대적 에너지에도 이끌리게 되죠. 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장 지하에 봉인된 아키라를 찾아간 테츠오를 막기 위해 시키시마 대령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까지 실권을 장악하고 테츠오를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테츠오는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점점 부풀어 오르며 자신의 애인인 카오리를 죽이고 카네다와 시키시마 대령도 죽일 뻔합니다. 이때 초능력 아동인 키요코, 마사루, 타카시가 봉인된 아키라를 소생시킵니다. 아키라의 힘은 테츠오의 거대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른 우주를 형성한 뒤 사라지게 하죠. 이 과정에서 네오도쿄는 다시 한번 붕괴되고 인간이었던 테츠오는 사라집니다. 영화는 카네다가 사라진 테츠오와 초능력 아동들을 떠올리고 이후 동료와 맑은 하늘 아래 폐허가 된 네오도쿄의 도로를 질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객들에게 크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첫 번째로 강력한 힘을 얻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쓰도록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어할 수 없는 힘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초능력을 얻기 전에 테츠오는 늘 카네다나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했습니다. 카네다의 바이크를 몰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다른 폭주족과의 싸움에서도 졌죠. 하지만 약자였던 테츠오가 강자의 위치에 서는 순간 모습이 달라집니다. 얻어맞고 있던 테츠오를 카네다가 구해주며 싸움의 우위에 섰을 때는 말리는 카네다를 뒤로하고 상대가 죽을 것 같을 정도로 폭력을 휘둘렸고 초능력을 얻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쳤습니다. 힘을 얻은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마치 영웅이 된 듯 망토를 두르고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기만 하던 카네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은 그렛에 비해 과분한 힘을 지닌 전형적인 인물과 같습니다. 카네다와 테츠오의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보육시설에서 자란 테츠오를 도와주고 지켜준 카네다는 뒤틀려가는 테츠오를 여전히 걱정합니다. 자신과 애인 카오리를 공격한 폭주적을 패는 테츠오를 카네다가 말릴 때 테츠오는 자신에게 명령하지 말라며 날카롭게 말합니다. 거기에 카네다는 걱정 많이 했어 라고 하죠. 그 말에 테츠오는 왜 자꾸만 도와주러 오는 건데? 라고 하고 카네다는 이에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어 테츠오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며 그때는 내가 못 이겼지만 늘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거세게 말합니다. 이후에도 2번 테츠오를 저지하러 온 카네다를 향해 테츠오는 더 이상 내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하고 어릴 때부터 뭐든지 참견질을 하고 늘 애송이 취급하고 어디든 나타나서 대장 노릇하는 것도 거슬렸다고 말합니다. 테츠오가 초능력을 얻고도 아키라와 같은 강함에 매료된 건 약자의 위치에서 강자를 보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겠죠. 아키라 원작 만화는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연재되었고 영화는 1988년에 개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일본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던 시기였죠.
일본 최고의 전성기 속에서 패전국이라는 낙인은 이미 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자들은 이 작품을 분석할 때 테츠오의 모습에서 당시 일본의 모습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테츠오는 힘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 못해 제대로 제어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초능력을 발휘했던 타카시, 키요코, 마사루와 같은 초능력 아동들은 정부의 감독과 관리 아래에서 수많은 약물 투여와 실험을 거쳤고 실제 나이와 얼굴은 중장년이지만 몸과 목소리는 어린아이 상태인 기이한 모습이 되었죠. 테츠오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도망쳤지만 새로운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스로도 한계를 모르는 힘을 소모적으로 마구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테츠오가 그렇게 이끌리고 시키시마 대령과 오우니시 박사가 손에 놓고 제어하고자 노력했던 아키라의 정체는 바로 절대 에너지입니다. 아키라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 단위의 가공할 힘이 있습니다. 시키시마 대령은 아키라의 힘을 활용하고자 하면서도 제어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령은 테츠오가 아키라와 같은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즉시 주저앉고 처치하라고 박사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테츠오의 패턴이 아키라의 성장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훌륭한 실험체라고 여겨 그냥 두었죠. 박사는 새로운 힘이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대령은 그로 인한 위험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30년 전 도쿄를 폐허로 만들었던 제3차 대전의 실체인 아키라를 단지 힘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대령의 입장에서는 폐허에서 다시 새롭게 부흥한 네오도쿄를 걸고 무모한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네오도쿄가 아무리 욕망에 빠진 바보들의 난장판이라고 해도 말이죠. 대령은 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장 지하에 아키라가 봉인된 문을 보며 이렇게 한탄합니다. 두렵고 겁에 질려 덮어두기에 급급했다고요. 이어 수치심도 존엄성도 있고 쌓아 올린 문명과 과학마저 내팽개치고 자신들이 연 공포의 구멍을 황급히 메워버렸다던 대령의 평가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령은 아키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테츠오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신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국가 최고간부회의 결정도 거부합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사 경찰들에게 타락한 정치가와 자본가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면서까지 지휘권을 탈취하죠. 제어할 수 없는 힘은 제거해야 한다던 대령의 입장과는 달리 영화의 결말은 결정을 보류하는 쪽으로 향합니다. 제거하지도 활용하려 들지도 않고 그 힘을 통째로 유예하는 방안을 택하죠. 지금은 제어할 수 없고 그 실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 힘에 대해 잘 알게 된다면 다시 제대로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테츠오의 폭주 이후 케이의 몸을 매개로 키요코가 하는 말들이 이 부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키요코에 따르면 아키라의 힘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 힘이 깨어났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힘을 어떻게 쓸지 선택해야 하죠. 테츠오는 깨어난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도 못한 채 소모적으로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테츠오는 초능력 아동들의 새로운 동료이기에 그가 저지른 일들은 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테츠오의 모습을 보며 키요코는 그런 식으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결국 혼자서는 힘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면서요. 저는 초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모두 10대 안팎의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안정적으로 초능력을 다루는 어른은 없고 불안정한 모습을 하고 스스로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만 초능력의 주체로 등장할까요? 테츠오 역시 15살의 청소년이고요. 이들은 어른이 아니기에 내재된 힘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레 드러나는 불안함과 위태로움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들이 앞으로 쌓아나갈 시간과 관계에 달려있겠죠.
크레딧이 올라오기 직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나의 우주가 된 듯한 테츠오 위로 나는 테츠오라는 대사가 흐릅니다. 이 대사는 3명의 초능력 아동이 테츠오를 데려가 달라고 부른 아키라의 힘에 의해 테츠오와 함께 카네다가 빨려 들어갈 때 테츠오의 과거 기억이 떠오르면서 먼저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보육시설에 처음 온 테츠오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빼앗은 장난감을 카네다가 대신 싸워 찾아다 줍니다. 코피를 훌쩍이는 카네다에게 테츠오는 나는 테츠오, 시마 테츠오 라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 대사가 마지막 장면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 건 영화의 네오도쿄 붕괴 이후의 미래가 온전히 부정적이지는 않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앞길을 밝혀주니까요. 초능력에 깨어난 뒤 인간으로서의 테츠오는 더욱 강한 아키라의 힘에 이끌렸지만 또 하나의 우주가 된 후의 테츠오는 비로소 자신이 테츠오임을 표명합니다. 외부의 힘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선다는 선언과도 같죠. 케이와 초능력 아동들의 능력으로 현실에 돌아온 카네다는 테츠오가 초능력 아동들과 함께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테츠오를 두고 카네다는 사라졌다가 아닌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네오도쿄는 또다시 붕괴되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도로를 달립니다. 함께 달리는 이들은 카네다가 벗어준 자켓을 입은 초능력 4개 능력 소유자 케이, 그리고 카네다와 함께 테츠오를 걱정했고 폭주족에게 폭행당한 테츠오의 애인 카오리에게 자켓을 벗어준 적 있는 카이, 이 둘입니다. 이 또한 영화에서 희망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시키시마 대령도 키요코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도로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영화 중반, 정보 고위 관리인 네즈는 네오도쿄가 여러모로 포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의 네오도쿄는 너무 익은 열매지만 그 안에 새로운 씨앗이 있으니 열매를 떨어뜨릴 바람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죠. 떨어질 일만 남은 푹 익은 과일은 욕망에 빠진 테츠오 그리고 네오도쿄와 같습니다. 영화 마지막, 네오도쿄가 붕괴되고 테츠오 또한 어딘가로 사라진 것은 씨앗을 품은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후 청소년인 카네다, 케이, 카이 이 셋이 함께 앞으로 달려가며 어떤 시간을 쌓느냐에 따라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가 결정되겠죠.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작품의 배경인 2019년은 먼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은 현실에서도 이미 과거가 되었죠. 영화 속 2019년에서는 다음 해에 올림픽이 열린다며 올림픽 경기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의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어 2021년에 논란의 개막식과 함께 열리긴 열렸죠. 이처럼 영화 속 미래는 과거가 되어버렸고 나날이 성장하며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도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영화에서 케이가 말했듯 아메바 같은 것이 힘을 가져 그저 자기 주변의 먹이를 먹어치울 뿐인 일도 발생하죠. 힘을 얻은 사람이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살아남은 세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서로를 걱정하고 부조리에는 저항하며 내가 있는 곳을 살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조금은 더 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폭주족 출신의 불량 청소년 카네다와 카이, 반정부단체 일원이었던 케이는 자신들이 사는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붕괴된 네오도쿄에서 모호함과 부조리를 마주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안락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공동체보다는 이들이 겪을 무질서 속에서 오히려 생명력이 피어나고 더 나은 생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오도고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를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